그러려면 사실 마르지 않은 종잣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 시즌3. 안녕하세요. 월천대사 이주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대치동 키즈님과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 키즈님. 예, 안녕하세요. 대치동 키즈입니다. 예, 지난주에서 이번 주 또 나왔습니다. 예. 현실적인 종잣돈 마련 방법으로 퇴직금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실제 이거 경험담이세요? 예, 실제 제 경험담이고요. 예, 보통 이제 종잣돈을 마련하시는 이제 방법을 먼저 이제 저축을 먼저 생각을 하시죠. 맞아요. 언제 저축해서 예, 언제 모아. 그리고 요새는 이제 저금리이다 보니까 이제 대출까지도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대출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더 플러스 알파를 생각을 해서 더 많은 이제 종잣돈을 모아야 되겠다. 이제 종잣돈 모으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 얼마나 빠른 시간에 얼마나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의 이직과 이제 몇 번의 퇴직금을 이제 받는 쪽까지 이제 생각을 해서 좀 더 절실하게 이제 종잣돈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자, 퇴직금은요, 10년 다녀야 한 5천만 원 정도일 것 같아요.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 그렇죠. 연봉에 따라 네. 그 정도 금액으로 어떤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5천만 원 가지고 요새 어떤 걸 투자를 할 수 있느냐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로 가시기 전에 그 돈으로 이제 주식을 먼저 하시는 분들도 요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주식 시장이 또 화랑이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과 달리 5천만 원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맞아요. 뭐 심한 경우에는 뭐 500만 원을 가지고도 부동산 투자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솔직히 지금은 이제 5천만 원으로 만일 서울 아니면 수도권을 투자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좀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투자처는 이제 낮은 낙찰가를 통해서 이제 레버리지를 이제 높일 수 있는 경매 투자나 아니면 수도권 외곽의 어떤 프리미엄이 형성되지 않은 그런 재개발을 전세를 끼고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방 주요 도시의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 분양권들 충분히 이제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투자금이 작을수록 사실 남들이 찾지 않는 아니면 좀 더 리스크가 있는 그런 기회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제 공부가 없이 주변의 말을 듣고 매수를 하실 경우에 때에 따라서는 이제 곤란을 겪을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들 이제 스스로 충분히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승산이 있겠다 싶을 때 이제 하시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요. 네. 예전에는 소액 투자를 하는 것이 망하지 않는 이런 투자였다면 한 2년 전부터는 약간 좀 달라져가지고 비선호라든가 지금 그걸 왜? 뭐 그거 안전하지 않지 않아? 그렇죠.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온 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상승의 후반기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랑 실제 매매가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고요. 반면에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장이 이제 초기인 곳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방과 수도권은 접근 방식도 다르고 거기에서 이제 부동산이 돌아가는 어떤 그 수요 공급의 원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를 해서 들어가시기를 권해드리는 상황입니다. 저는 책에서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성공적인 내 집 투자를 위한 시기로 이 생애 주기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네. 생애 주기라고 하면 결혼, 출산 이런 거잖아요. 네네. 이거에 따라서 마련만 해도 이 책의 제목과 네. 부합하는 이 내용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거 조금 자세히 풀어주시면. 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저도 1주택자였었고 그 이전에는 또 무주택자였을 것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하나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은 실거주와 투자는 뗄래야 뗄 수는 없는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실거주를 하시려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영끌을 할 정도로 이렇게 자금을 더 투여를 하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냥 전문 투자자들보다는 자신의 모든 자금을 다 집에 넣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투자를 하지 말고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집을 찾으라는 거는 좀 어폐가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 실거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거주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맞아요. 근데 실거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거주 여건이 좋은 곳으로 계속 이전을 해가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저는 그 이전을 해가는 그런 주기를 생애 주기에 맞춰서 이전을 해가면 좀 더 나은 환경으로 가면서 자산의 증가도 동시에 늘 수 있다라고 이렇게 책에서 이제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세 가지 이제 생애 주기를 꼽았던 게 첫 번째가 이제 신혼 때, 두 번째가 유치원 들어갈 때, 세 번째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를 제가 꼽았습니다. 신혼 때 사실 집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움직이기가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동네 가서 전세라도 한번 살아보는 그런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좋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맞아요. 예, 좋은 동네 살아보면 그 밑으로 이제 어떤 동네들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에 대한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매매가 아니더라도 전세나 월세라도 한번 살아봐서 눈을 높이는 게 필요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가 이제 유치원을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많은 시각들이 좀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활을 애 위주로 하게 되고 또 커뮤니티라는 새로운 이제 가치 판단 기준이 생기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한번 이사를 가시면 그에 따라서 자산의 증가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이때는 아이가 공부에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가 사실 판가름이 되는 시기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애가 영재의 어떤 가능성이 보인다면 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입지로 가신다면 거기서 또 한 번의 자산의 증가를 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장이 너무 시시각각 변하다 보니까 시황에 흔들리지 않는 내 집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말도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시황이 흔들리지 않는 투자, 말은 쉬운데요. 네. 이게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번에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시황에 민감해지고 지금은 이제 언제쯤 이게 꺾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실수요자 분들 같은 경우엔 투자와 실수요를 둘 다 만족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우선은 가서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우선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실거주 같은 경우는 사실 개개인별로 그 집을 사야 되는 시기와 그다음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이클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애 주기 투자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생애 주기 투자를 통해서 지금 상승장에서 샀다라고 좀 불안해 하시겠지만 거기서 뭐 5년이든 10년이든 깔고 살면서 그 다음 하락장 그리고 그 다음에 재상승장까지 그 사이클을 이겨내는 투자를 하게 되면 분명히 자산의 증가는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입지는 배신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하고 이제 7.10 이런 정부 규제가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닌 게 이런 규제 덕분에 저는 애물단지하고 정말 확률성 있는 부동산이 어느 정도 좀 구분이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무분별하게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는 시장이었다면 지금 시장은 약간 선별적인 투자를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거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좋은 거고 무엇이 나쁜 거다라는 거에 괜찮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아요. 실거주 꼭 해야 되는 지역에 들어갈 진입 기회를 그렇죠. 주기도 하거든요. 자, 실거주 투자에서 끝난다면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는 없어요. 네. 대시동 키즈님이 책에서 강조해 주신 것처럼 이 선순환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마지막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실거주 투자를 넘어서서 이제 경제적 자유를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이제 이루려면 이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제 자본소득이 이제 근로소득을 넘었을 때까지 투자를 지속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경제적 자유라는 거의 의미는 이제 금전적인 자유를 누린다라는 걸 의미를 하니까요. 그러려면 사실 마르지 않는 종잣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종잣돈을 계속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뿌리 부동산을 먼저 확보를 하는 게 뿌리 부동산.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제 전세금 인상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제 아파트를 뿌리 자산으로 좀 확보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세 채 정도 이렇게 뿌리 자산으로 확보를 하시고 나서 거기서 받는 종잣돈으로 소액 투자금을 이제 마련을 하신 다음에 그 소액 투자금을 가지고 시세 차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종잣돈을 불린 다음에 월세 수익을 계속 꾸준히 늘려 나가서 그 월세형 수입이 근로소득을 이제 넘어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수익형 자산을 이제 모아가는 이런 것들을 저는 선순환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서도 나오는 월세가 다시 소액 투자금이 또 될 가능성이 커지고 동시에 이제 뿌리 자산에서 나오는 종잣돈까지 같이 합해져서 점점 더 크게 시너지가 나는 그런 시스템을 선순환 시스템으로 이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막연한 방문론이 아닌 그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을 많이 알려주셔서 아직 부동산이 어려운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이든 투자 목적이든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꾸준한 공부와 실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게스트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